여러분 아직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고객님을 그냥 마주하고 있나요? 멀뚱멀뚱 뒤에 서서 고객님이 입장했을 때 반겨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장에서는요, 밖에 브랜드 네임을 떼고 묘지라고 붙이셔야 됩니다. 그 매장은 곧 사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권 성공대학의 우상권 교수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장사하시면서 아직도 고객님 들어왔을 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계신가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장사를 헛수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극적으로 드리냐면요, 장사는 배우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매장을 운영하면서요, 전국 1등 매장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이런 매출이 나온다고 의심까지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1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1등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의 심리를 안다면요, 장사가 엄청 쉬워집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매장을 운영할 때 좋은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의 심리는요, 유익함에 끌림을 당합니다. 뭔가 이익이 생긴다면 고객은 과감하게 지갑을 엽니다. 예를 들면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은품을 준다거나 이 시기에 가면 포인트 적립을 2배, 3배로 한다거나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갑을 과감하게 엽니다. 고객님에게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고객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아니, 이건 인간도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호기심에 끌리는 것은요,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체험이죠. 예를 들면 마트에 갔을 때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이 시식 코너는 배가 고파서 먹을까요? 호기심입니다. 이 맛은 어떨까? 라는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죠. 매장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 물음표적인 스토리들, 이런 것들은 고객으로부터 호기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끌 수 있다면 고객의 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새로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은 것들은요, 바로 새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돈과 시간을 쓰면서 왜 갈까요?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장사로 치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충족시키거나 이 셋 중 하나만이라도 전략을 짤 수만 있다면 고객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고객이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상품을 설명할 때 네. 이게 좋다라고 네. 하지 말고 네. 이 고객에게 이 삶에 대한 어떤 유익함을 네. 준다라는 화법으로도 이 유익함을 줄 수 있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는요, 물건을 팝니다. 고수들은요, 우리 제품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런닝화를 판매한다고 칠 때 단순히 이 신발이 발이 편해요, 쿠션이 좋아요, 성능이 좋아요, 이런 걸로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이 운동화를 신고 해질물을 공원에서 걷거나 런닝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런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런닝이 유행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객님에게 해질물에 운동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죠. 더불어 고객님에게 또 하나의 팁을 드리고 유익함을 드리는 것은, 런닝할 때 주의할 점, 런닝할 때 옷 착용뿐만 아니라 걷는 법, 뛰는 법을 함께 연구해서 알려준다면 훨씬 더 고객님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호점, 제가 처음 장사를 했던 매장에는 어린 아이들 위주로 하는 장사였습니다. 그때 한참 사춘기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부모님 걱정이 키 크는 거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키가 커야 되는데 키 안 크면 어떡하지? 저는 키 크는 방법, 스트레칭을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고객들에게 성장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을 한 명 한 명이 알려줬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옷을 2개, 3개, 아니 주변 사람들까지 소개시켜줘서까지 물건을 더 사가고 저와의 신뢰관계를 더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뢰뿐만 아니라 고객님으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333 법칙이 네. 뭐예요? 제가 전국 매장에서 1등 매장을 만들 수 있어서 유일한 장사의 정말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333 법칙입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자, 첫 번째 3은요, 바로 3초 안에 고객님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고객님을 그냥 마주하고 있나요? 멀뚱멀뚱 뒤에 서서 고객님이 입장했을 때 반겨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장에서는요, 밖에 브랜드 네임을 떼고 묘지라고 붙이셔야 됩니다. 그 매장
매장은 곧 사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중 이기적인 면과 외로움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체온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사지 않는 로드샵으로 갔을 때 특장점은 인간미를 느끼고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장점을 살려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올 때와 고객님이 나갈 때, 이때는 가장 밝고 인정 넘치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인사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초인데요. 3초 이후에 인사를 한다면 아마도 고객님으로부터는요, 우리의 인간미를 못 느끼게 됩니다. 3초 안 인사하는 게 첫 번째 3이고요. 두 번째 3은요, 바로 세 가지의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장점을 보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에게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세 가지만 찾아서 고객님과 스토리 있는 스몰 토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객님에게 칭찬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너무나 흔한 말이 있지만 칭찬을 받게 되면요, 아마도 고객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갈 때 돈을 가장 쉽게 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0분 이상 우리 매장에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30분 이상 머물게 되면 그 시간당 여러 가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경험상 많은 제품을 구매하고 큰 돈을 쓰고 가시는 이 큰 고객 기준으로 본다면 30분 이상 머물러 있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큰 고객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고객이 30분 이상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시면 물건 하나만 사가고 큰 돈을 쓰지 않는 매장이라면 30분 이상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매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함께 소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30분 이상 소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만큼 그 매장은 매력적이라는 증거고 많은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선을 한번 그려보시고 매장을 돌아보시고 고객 눈으로 고객 입장에서 30분 이상 머물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 매장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객을 30분 이상 머물게 하라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만약에 고객님이 뭐 다음 약속이 있어서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붙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일즈를 넘어서 고객님에게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객님이 우리 매장에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질문법입니다. 생각보다 질문을 잘하면 고객님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한 시간을 계속해서 소비를 하시게 됩니다. 아마 대답과 소통,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고객님 왔을 때 뭐 찾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이어지죠. 고객님이 오셨을 때 오늘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yes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뭐 운동화를 신는다면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까요? 하면 당연히 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아마 조금 더 길게 오랫동안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행을 가신다면 어떤 여행을 가시고 이런 정보를 안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권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매칭을 시켜주다 보면 또 오랫동안 시간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이게 제품을 봤는데 이게 너무 비싼 것 같다. 가격 저항을 네. 느낄 수 있는 어떤 대표님만의 화법, 고수의 화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고객님이 얼마예요? 라고 묻습니다. 자, 예,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객님이 첫 번째 바로 얘기하는 게 대부분 비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큰 가격이면 비싸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뭔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고 싶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비싸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첫 번째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고객님, 이 제품이 고객님에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이게 이 가격으로 나온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싼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고객이 그거에 납득이 되면 비싼 금액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사하시고 사장을 하고 매장을 오픈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온전히 돈만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내가 매출이
얼마고 얼마를 벌었고 이번 달 얼마 수익을 가져가고 등등 이런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장이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매장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대학 같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책을 많이 읽고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국 1등을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서울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병산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요 기회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은 월세가 몇 억씩 합니다. 장사는 효율 싸움이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큰 기회비용이 들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요, 모든 브랜드의 전국 1등에서 10등까지 매출 현황을 본다면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지방에 있는 곳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사람이 많다고 매출이 무조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도시에 있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소도시에 있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내가 올바른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충분히 전국 1등과 장사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많이 알려드려도 왜 현실로 내가 적응을 잘 못할까요? 내가 실천으로 옮겨서 이것을 현실로 내가 목표를 이루어내는 데까지는요 시스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 중에 하나에 제가 아주 탁월한 이 도구적인 시스템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상권의 성공대학 우상권 교수였습니다.